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위 1% 트레이더 주식효자 김우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제 비가 많이 왔죠. 밖에 날씨도 비가 오고 있었고,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오늘 이런 식으로 비가 많이 내렸어요. 아주 그냥 시퍼렇죠. 그래서 오늘 지수가 매우 안 좋았고, 우리나라 역시도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어제 테슬라의 어닝 쇼크가 있었어요. 테슬라의 어닝 쇼크에다가 이팔 전쟁 불확실성 그 지속이죠. 지금 지속되고 있고, 뭐 확전하네 아니면 휴전하네 이런 얘기 매일 나오고, 원자재 값도 오르고 해서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려요. 그러면서 미 증시의 하락폭이 확대됐다. 그리고 미 증시가 많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개파락 이후에 이제 더 많이 떨어졌죠. 하락폭 확대 이유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 미 국채가 오르면 우리나라 국채도 따라 오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 미국채가 오르면은 당연히 원달러 그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 장기 국채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대출 금리도 이제 또 올라가고, 그리고 달러화 가치가 상승, 원화 가치 하락, 수출 중심 국가의 K 증시에는 악영향. 그래서 국채가 올랐기 때문에 오늘 강한 테마였던 이런 금리 인상 테마, 제주은행 이런 애들, 또 푸른저축은행, 그리고 SCI 평가정보 이런 애들이 다 금리 인상 테마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거고, 해지 테마, 품절주, 양지사 있었죠. 이런 애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그날은 지수가 정말 안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코스피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3%, 코스피는 마이너스 1.9% 빠졌는데, 이런 날이 정말 흔치 않아요. 원래는 1년에 몇 번 안 되는데, 지금 주식하는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효자방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장을 지금 겪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언제 반등을 제대로 시원하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두면은 지수가 돌리고 반등이 나올 때, 상승장이 될 때, 그럴 때는 정말 주식이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난이도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장이죠. 어려운 장이고. 자, 그래서 오늘 강세 테마를 보면은 자, 사우디 이거 내용 재건 테마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랑 그 경제 사절단이 사우디 이제 간다고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장 막판에 사우디 관련주, 내용 재건 관련주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그 전까지는 안 좋았어요. 뉴스 나오고 원래 일정이 있던 겁니다. 예전부터 있던 거고. 그래서 장 막판에 올랐고, 저도 이거를 알고 있었는데 깜빡했어요. 이 이팔 전쟁 테마에 한눈이 팔려가지고 깜빡했는데 여기도 적어놨었죠. 이거 내용 CT 수주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간 게 이따가 뉴스 보여드릴 건데, 뭐 원유랑 뭐 유가 이런 거 조금 많이 그쪽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한답니다. 그리고 해지 요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약세 테마는 뭐 전부 다였죠. 전부 다 최근에 강했던 애들. 그리고 반도체마저도 오늘 굉장히 약했습니다. 반도체를 안 써놨고. 그래도 3전은 잘 버틴 것 같아요. 7만 전자가 깨졌지만 그래도 3전은 잘 버텼다.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는 어제 좋았잖아요. 엔비디아가 그저께 떨어지고 어제도 좋았는데, 어제 또 엔비디아가 떨어지면서 반도체 애들도 오전에는 반짝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투심이 안 좋고, 그러니까 오후장에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나스닥은 어제 안 좋았지만 미선물은 지금 괜찮습니다. 아까 안 좋았는데 이제 미선물이 지금 야금야금 올라와요.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고, 원자재 값이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오후에 들어와서 지금 원자재 값이 아까 굉장히 이제 금도 그렇고 원유 이런 애들 다 되게 올라갔다가 이 뉴스가 있었거든요. 어디 갔지? 베네수엘라에서 이거 베네수엘라에서 20만 배럴 추가 생산 급등, 국제유가 주춤. 요거 하니까 국제 원자재, 국제 유가 이런 애들 가격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이런 기사도 있었죠. 이제 FOMC에서 비둘기파들이 금리 인상 올해 그만하자 이런 뉴스도 있었고, 어제 이 미국채 10년물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래서 페드 동결해야 힘 실리는 비둘기파에서 이제 마지막 그 금리 인상을 이제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나 봐요. 그러면서 당연히 원자재 가격 내려가고 금리를 동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미 증시는 당연히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겠죠. 저런 거는 미 증시에 이제 상승을 좀 이끌 수 있는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팔 전쟁에서 우리한테는 휴전이 나오는 게 지금 최근 장에서 가장 큰 임팩트가 되겠죠. 휴전이 안 나오고
이제 확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지속되면서 뭐 저런 국채 같은 게 계속 오를 수도 있어요. 국채가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국채는 당연히 안전자산입니다. 전쟁이나 이런 게 날 때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는 게 당연하고,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면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 코인 이런 쪽은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저도 빨리 이제 좀 휴전이나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또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휴전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여드렸나? 여긴 다 봤죠? 요런 뉴스 지금 내일 일어나서 우리 국채 수익률, 내일 일어나서는 아니고 뉴스 그냥 내일 보시면 됩니다. 미 증시가 어떻게 끝냈는지. 내일은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미국채는 뭐 미 증시가 좋게 끝났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지수는 당연히 이제 갭상승을 해서 시작을 하고 좋을 테니까 그건 안 봐도 되고, 오늘 그 테슬라랑 엔비디아 뭐 이런 애들 어떻게 또 마감을 하는지, 어제는 많이 이제 하락을 해서 그 실적 나왔었죠. 테슬라가 우리나라 새벽 시간에 실적이 나오고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엔비디아도 같이 떨어졌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장 전에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더 많이 지금 빠지는 것 같고, 이런 거 체크하고 사실 내일 일어나서 우리 나스닥만 보면 돼요. 나스닥이 반등을 해줬는지 아니면 더 떨어졌는지 그거 보면 되고, 오랜만에 나스닥 차트 한번 볼까요? 보면은 지금 21선에 걸쳐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지. 이번에 반등하다가 28전쟁 이후로 조금 하락을 했는데 21선에 걸쳐 있어요. 여기서 반등을 해주는지 아니면 전저점까지 이렇게 내려가는지 나스닥 그거를 체크해보면 되겠고,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미증시를 따라가니까 더 안 좋죠. 이런 거 보시면 오늘 800포인트를 아예 깼어요. 이 지지선을 깨버리고 내려갑니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자, 이거 깨고 내려갔으니 이 다음 지지는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보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얘가 돌려서 다시 800포인트를 갔을 땐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강한 지지였잖아요. 강한 지지는 어떻게 바뀌어요? 강한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빠졌다가 오히려 한 번 더 빼고 800포인트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800포인트를 당장 내일이라도 바로 회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하루 정도 깼다가 이렇게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그런 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나오지 않고 내일 만약에 코스닥에서 800포인트를 치고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좀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미증시만 좋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는 최근에 그나마 조금 이제 삼전이나 이런 애들이 잘 버텨주다가 오늘 또 코스닥은 깼죠. 이런 전 저점을 깼는데 반도체가 최근에 그래도 좀 더 강했죠. 2차전지 이런 애들보다. 그래서 아직 안 깨졌어요. 그래서 여기 지지가 나오는지 2400포인트 여기를 깨면 이제 그 다음은 2350포인트 이런 데가 되겠죠. 여기까지 가는지 요거 지켜보시고, 지금 보시면 다시 RSI 지표 이런 거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밤에도 구간으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용 잔고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자, 요게 파란색이 지금 신용 잔고거든요. 신용 잔고 파란색 보이세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지수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미수나 신용 매매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용 잔고가 올라가요. 하지만 최근에 어때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신용 잔고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면 어떤 걸까요? 장중 아니면 장 전에 투매가 많이 나옵니다. 투매가 많이 나오고, 투매는 또 어떻게 돼요? 투매는 투매를 부르죠. 패닉셀 사람들 더 많이 빠져요. 이게 장이 안 좋을 때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번만 좀 잘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반등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도 투매 나오는 종목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시고, 자, 뉴스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채 10년물 금리 4.9% 돌파, 16년 내 최고라고 이제 어제 이게 나왔었고, 오늘 미증시가 상승하면 미국채 선물은 조금 이제 반대로 움직이죠. 얘네가 조금 하락을 해줄지 그것도 지켜보면 되고요. 요거 아까 보여드린 거. 그래서 지금 금리 동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라크 미군 기지 이제 드론 피습 부상자 발생. 그래서 오늘 드론 테마, 방산 테마가 강했죠. 방산 안에 드론 테마가 이렇게 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장은 JC현 시스템, 얘가 대장으로 갔고, 내일 오전에는 잠깐 봐줘야겠죠. 근데 만약에 미증시가 좋다, 그래서 얘가 갭이 별로 안 뜬다라고 했을 때는 오전에 잠깐 반짝이고 죽는 그림, 그런 게 이제 약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갭이 진짜 적게 뜬다라고 해보면 생각을 하면 오전에 살짝 비중 적게 해서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 이따 효자 종목에서 알려드릴 거고, 제3회 전선 열리나 이스라엘 시리아 정부군 진지 공습이라고 해서 이게 장중에 나왔는데, 오늘 그래서 이 28전쟁 테마가 장중에 엄청나게 위아래로 많이 흔들었죠. 뭐 흥부석유도 그렇고
반등 시원하게 뭐 흥구석유는 상대적으로 덜 그랬고 한국석유 이런 것들도 오늘 많이 올랐다가 종가에 많이 빠지고 대성산업 이런 애들도 많이 올랐다가 조정 나왔다가 시간 외에서 많이 빠지고 그리고 방산 중에서는 슈니드 이런 애들도 오늘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효자존의 종가에 거의 왔는데 시간 외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안 좋아도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효자존 나오는 거 잘 표시를 해둔다면 여러분들도 수익을 크게 낼 수 있겠죠. 물론 효자존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쳐두는 건 여기가 1타점이라는 거죠. 여기서 몰빵, 그러니까 비중을 100%로 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분할 매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을 땐 더 분할 매수를 잘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있었고 이스라엘 전쟁 장기화 거론, 전쟁 몇 달 재건 몇 년 걸릴 것,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한테는 안 좋고 전쟁 테마는 지속성이 더 생긴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최근에 28 전쟁 테마 중에서 대장은 저는 당연히 원유 라고 생각을 하고 흥구 석유 이런 애들 조정 조금 나오면은 잡으면 또 이런 기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경우 이제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겠죠. 시진핑 28 전쟁에 조속한 휴전, 최우선, 통제 불능 막아야, 이런 것들은 또 이제 휴전에 관한 내용이고 지금 뭐 하루에도 진짜 몇십 개, 몇백 개씩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란, 이스라엘에 석유 수출하지 말자, 국제 유가 급등 해서 이제 오늘 이 원자재 테마 애들 반짝이고 우리 그 국제 유가도 올랐다가 지금 내린 이유는 뭐라고요? 아까 베네수엘라의 이런 거, 베네수엘라에서 20만 배럴 추가 생산 이게 나오면서 지금 그러니까 하루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우리 막 원자재 테마, 석유, 천연가스 뭐 바로 뭐 이렇게 매수를 하고 싶다가도 또 몇 시간 뒤에 이런 기사가 나오고 급락을 하고 시간 외에서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제가 아까 효자방에도 요 기사 퍼 나르면서 돔황차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간 외에서 오르고 있었어요. 한국석유도 오르고 있었죠. 오르고 있다가 처음에 2.8% 오르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빠졌고 흥구석유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오르고 있었습니다. 큐로홀딩스 얘도 오르고 있었고 3.4%. 그러니까 저런 뉴스 하나하나에 28 전쟁 매매 그 테마 매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겠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장 막판에 요거 대통령실 사우디 이재용 등 뭐 사우디랑 카타르 방문을 한다라고 해요. 요거랑 사우디 카타르 순방 한국 대통령 최초 국빈. 그래서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카타르에서는 이거고 사우디에서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해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라지즈 여기와 회담, 오찬 그리고 국빈 일정을 소화한 뒤 투자 포럼 등 다양한 경제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카타르에서는 여기 원유와 가스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원유랑 가스에는 조금 안 좋은 적이 아닐까요? 안정적으로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쪽 테마에는 조금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경제 사절단 이거 치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원래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었잖아요. 많이 올랐다가 시간 외에서 이런 사우디, 대건, 네옴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다가 떨어진 애들도 있고 오른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껴있는 애들은 전체적으로 다 많이 올랐고요. 여기 안 껴있으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큐레터 여기 보이시죠? 얘 시간의 상한가 같고요. 데모 엔지니어링이 데모인가? 아무튼 데모 여기 있고 도화 엔지니어링 있고 한미글로벌 또 여기 어디쯤 있는데 한미글로벌 있고 도화 엔지니어링 있고 뭐 쌍용그룹 이렇게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거 이따 효자 종목 당연히 해야겠죠. 내일은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재건 테마 재건 사우디 네옴 그러니까 네옴 재건을 제가 계속 같이 말하는 게 이거 여기 같은 테마가 많죠. 사우디라고 그냥 말할게요. 이번에는 사우디 테마 네옴 이런 애들 봐야 되고 전쟁 테마 봐야 되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모비스 꿈의 암치료 중입자 치료법 심평원 급여 확대 검토해 의료사업 날개 다나라고 해서 모비스가 오늘 이거 아까 복귀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시간 외에서 투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개인이 한 5억을 던졌는데 6억을 시간 외에 첫 번째, 두 번째 타임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타임까지 던질 때 6억으로 5%를 뺐어요. 이러니까 이때부터 투매가 나온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내일 개파락을 해서 상승을 이렇게 어느 정도 반등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재가 없어요. 악재가 없고 떨어진 거고 이건 패닉셀입니다. 패닉셀은 세력이 좋아하고요.
세력이 물량 싹 모아서 다시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오전에 분위기 보고 지금 좀 물려있는 거 물 태울지, 그리고 단기 스윙 계좌는 다시 신규 진입을 할지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얘가 최근에 거래대금이 신고가까지 가고, 신고가까지 이제 물량 이거 흡수 다 하고 이전 물량 이렇게 지금 조정이 이틀 동안 나왔어요. 오후장부터 오늘까지 나오고 시간 외에서 떨어졌는데, 이유가 없으면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시가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내일 오전에는 아마 재건 쪽으로, 그 내용 사우디 이쪽으로 돈이 좀 많이 쏠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얘가 21일부터 26일까지니까 우리 내일 하루 매매를 할 수 있고, 다음 주에도 이제 그 뉴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애들이 한 번씩 튀어줄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전쟁 테마도 처음에 말했을 때도 흥구석유 처음에 어디서 말했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잡으라고? 이날부터 말했습니다. 이날부터 어떻게 말했죠? 전쟁 그때 나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엄청나게 오를 수도 있다. 상승 초입이다 라고 말했는데 8,000원에서 벌써 그때 사신 분들은 2배 이상 먹을 수 있었어요. 안 팔았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 날짜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지만 수요일까지죠. 목요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 그러니까 금, 월, 화, 수, 목 이렇게 있는 건데 상승 초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가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고, 근데 시가에 바로 올라가지 않죠. 또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시가에 매물 소화를 다 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재건 테마 당연히 봐야 되고, 그래서 바로 효자 종목 알려드릴게요. 일단 요즘 그 이팔 전쟁 무조건 제가 테마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팔 전쟁은 무조건 봐야 되고, 그 이외에 이게 안 가면 어떤 애들이 가는지 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최근에 강했던 반도체도 있었고, 2차 전지는 지금 이제 테슬라 실적이 안 좋으면서 좀 주춤할 것 같아요. 근데 에코프로가 80만 원을 잘 버텨줬고,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2차 전지도 지금 내일 좀 반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28 전쟁이랑 얘네들, 그리고 사우디, 네옴, 재건 이런 애들까지 이제 같이 보면 되겠죠. 얘가 안 움직이면 여기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커지겠죠. 근데 아마 뭐 사우디 아니겠어요? 얘네 안 간다라고 하면은 사우디겠죠. 그래서 지수가 미국 지수가 안 좋아, 미장이 안 좋아. 그러면 당연히 28 전쟁이 강할 거고요. 미장이 좋아. 그러면 당연히 재건이 강할 겁니다. 아마 둘의 시속 게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28 전쟁도 지금 테마가 많아지면서 계속 나뉘어요. 그래서 방산 중에 이거 드론은 방산으로 껴야겠다. 방산, 빵상, 네, 이렇게 있고, 오늘은 이제 방산, 천연가스, 해운 이런 애들 강했고, 약세는 브롬, 석유, 금 이렇게 나뉘었는데, 일단 상한가 간 애들은 무조건 시가에 봐야겠죠. 그래서 효자 종목 바로 알려드리면 JCN 시스템, 얘 시가 봐야 돼요. 근데 미장이 너무 좋아. 그러면 얘가 갭이 더 적게 뜰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그것도 봐야 돼요. 28 전쟁이 확전 뉴스가 새벽에 나오는지, 휴전 뉴스가 나오는지, 그거 보고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시는 거 안 돼요. 그래서 뭐 확전 얘기도 있었고, 근데 미증시가 좋았어. 그런데 JCN 시스템이 갭이 얼마 안 떠. 그럼 시가 조금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상한가 라인을 깨면 바로 손절을 해야겠죠. 이런 데를 깨면 바로 손절하고 나오십시오. 하실 분들은. 그리고 흥구석유랑 흥하해운은 눌림을 할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저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혹시라도 확전 뉴스나 국제유가가 올라서 흥구석유가 신고가를 간다라고 했을 때 돌파해볼 수 있겠죠. 얘는 돌파를 해볼 수 있겠고, 아니면은 돌파나 눌림. 돌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한동안은. 돌파랑 눌림 해볼 수 있겠고, 흥하해운은 눌림만 할 겁니다. 여기 요 부분 오면은 얘도 오늘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이제 오늘 저점까지 내려와주면은 여기서 1타점 잡으면 한번 반등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여기 1타점이 거의 2,000원 부근이에요. 2,100원서부터 2,100원은 오늘 저점이고, 이런 데서 한번 잡으면은 반등해주지 않을까 해서 흥하해운까지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는 시큐레터, 도하 엔지니어링, 한미 글로벌 이렇게 볼 거예요. 물론 다른 애가 셀 수도 있어요. 데모도 지금 시간에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왜 시큐레터를 이렇게 앞에 넣어놨냐면 얘가 저랑 잘 맞아요. 저 얘 예전에 매매했을 때 계속 수익이었습니다. 또 자기랑 잘 맞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큐레터는 또 신규 상장주예요. 최근에 이제 어떤 테마에서, 뭐 반도체 테마도 그렇고, 시큐레터 강한 테마에서 이제 신규 상장주가 조금 더 강한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시큐레터를 이제 보고 있고, 경제 사절단에 포함이 돼 있었죠. 그래서 얘 볼 거고, 근데 얘가 시간에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일봉으로 보면은 굉장히 밑에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데 21선 내일 뚫는지, 내일 또 한번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이번에 시세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어요. 미장이 좋다면 더 강할 거고. 그래서 시큐레터 내일 저는 시가에 볼 예정입니다. 근데 갭이 뭐 15%, 20% 뜨면 당연히 안 하죠. 제가 말하는 시큐레터가 뭐 한 갭 10% 정도면은, 10%에서 한 12% 정도면은 조금 해볼 것 같은데, 그 위로 뜨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볼 거고, 도화 엔지니어링도 요거 기사 있었어요. 얘네도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다. 저번 달에 기사가 있었는데, 근데 얘는 끼가 별로예요. 끼가 별로고, 만약에 여기서 한다면 제일 후순위로 둘 거고, 한미글로벌은 이제 원래 대장이었죠. 예전 네옴시티 이런 거 할 때 대장이어서 한미글로벌 이번에 경제사절단에도 포함되어 있고, 얘도 큰 상승 이후에 조정이 길게 나왔다가 여기서 한번 반등을 꾀할 수도. 얘 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때 보시면 10,000원짜리가 50,000원까지 5배나 올랐어요. 단기간에 한두 달 만에. 그래서 얘는 끼가 굉장히 좋고, 거래대금 터진 거 보세요. 여기 아마 슈퍼 개미들 여기 많이 출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오히려 크게 베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일 끼를 봐야겠죠. 내일도 어떻게 세게 가는지. 그래서 보면은 얘도 20일선을 뚫고 오늘 안착을 했는데, 이런 지점이 지금 최근에 추세를 보면은 이런 데 있잖아요. 고점끼리 이렇게 이어보면 딱 오늘 여기에요. 이런데 오면은 혹시라도 내일 조정이 와서 27,000원에 왔을 때 여기는 엄청난 지지가 될 겁니다. 왜냐? 이런 구간이 추세가 고점이 점점 낮아졌죠. 근데 고점끼리 이었을 때 오늘 딱 종가 자리가 27,000원 여기에요. 그래서 내일 얘가 뭐 시세를 주고 여기까지 눌림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는 한번 꼭 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가에는 더 땡기진 않아요. CQ레터보다는. 하지만 얘도 끼가 굉장히 좋았고, CQ레터가 뭐 내일 시가에 갭이 20% 이상 뜬다. 그러면은 한미글로벌이 상대적으로 이제 갭이 적게 떴을 때, 그럴 때는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가 봐야겠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시나리오는 이 미증시가 좋을 때 사우디가 훨씬 더 강할 겁니다. 미증시가 안 좋으면 이제 얘네들 조금 약할 수도 있고, 그래도 지금 지수가 안 좋으니까 수익 줄 때 여러분들 빨리 챙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고, 자, 보유자들 오늘 모비스랑 LS 네트워크 못 파신 분들은, LS 네트워크는 벌써 2번이나 기회를 줬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거나 여기 지지를 잘 못 해준다 라고 하면은 이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5,000원, 5,100원 이런 데서는 진짜 추매를 하셔서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살아나셔야 돼요. 저는 이런 데서 다 수익 실현을 했죠. 여기. 그래서 여기 지금 많이 빠졌어요. 조정 3일 동안 나왔고, 오늘도 사실 오전에 시원한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추매 물타기 해보시고, 상한가를 깬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손절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벌써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 모비스는 저는 얘 시간만 조금 있으면은 반등 시원하게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일 5일선이 6,200원 정도예요. 6,200원 정도고, 내일 얘 시가가 시간은 거의 뭐 5,700원이죠. 내일 시가 어디야? 여기에요. 여기. 미증시 좋다면 얘는 조금 더 높게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떨어진 거라서 얘가 조금 이런 데서 시가에 바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타거나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지켜볼 겁니다. 지켜보고 이제 결정을 할 거고, 혹시라도 내일 시가를 못 지켜주고 더 떨어진다. 내일 시가 여기죠. 그러면 여기서 추매를 해야겠죠. 내일 시가가 5,700원 이쯤이고, 여기를 못 지켜준다. 그럼 여기서 저는 5,000원에서 마지막 추매 기준봉이면서 여기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 나와야겠죠. 저는 오늘 얘 수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타 계좌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놨고요. 다른 계좌로는 복수를 했습니다. 그 영상은 매매 일치는 복귀 영상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아니면 시가에서 얘가 지지가 계속 나와. 뭐 15분, 30분 동안 지지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매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마지막 한 발은 여기서 할 겁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얘는 지금 악재가 없어요. 단순히 패닉셀 나온 걸로 보여요. 추매를 부른 걸로 보이고, 최근에 그저께 주도주였고, 어제도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를 뭐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이런 종목은 이제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고, 지금 뭐 재료 소멸이라든지 뭐 공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패닉셀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면 되겠죠. 그 외에 이제 2차전지 잠깐 보면은,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 기사를 봤는데, 장 끝나고 나왔어요. 시간 내에서 나왔구나. 그래서 살짝 상승을 했죠. 0.31% 상승을 했고, 에코프로란 금양 주주분들은 에코프로는 80만원 버티는지, 이쪽에서 계속 비비는지, 전 저점을 깨진 않는지 2차전지 주주분들 그거 확인하시고, BM 주주분들도 에코프로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가 저길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금양은 여기 10만원 다시 내려오는데 10만원을 잘 지지를 해주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신성 ST 얘 상장했잖아요. 얘 시간에 어떻게 됐지? 시간에 좀 빠졌는데, 얘는 제가 4만원 돌파하면 내일 볼 것 같아요. 조금 많이 빠져서 얘도 한번 반짝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성 델타테크가 끼가 좋았었죠. 그래서 얘가 오늘 상장을 했는데 2차전지 관련 테마예요.
그래서 2차전지 가는 날 이 신규 상장주도 강하게 갈 수 있고, 미증시가 지금 굉장히 미선물이 좋죠. 그러면 내일 한번 반등할 수도 있다. 하지만 4만 원을 뚫을 때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에다가 신성 ST, 그리고 뭐 하나 더 볼까? VCS. 얘 많이 떨어졌네요, VCS.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KG 스틸이 어제 그 효자 종목이었는데 오늘 많이 빠졌죠. 이거는 자, 오늘 지수 안 좋아서 이렇게 많이 빠진 것도 있고, 당연히 갭이 이제 이만큼이나 떠서 시작을 했으니 더 많이 빠졌던 겁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빠진 이유가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나 봐요. 내일 공매도 과열, 이거 공매도 금지래요. 그래서 이런데 이게 장 끝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어제 저점을 지지해주거나 돌파해줄 때 여기 잘 버텨준다면 여기서 한번 반등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지수가 안 좋아서 여러분들 다들 힘드시죠? 하지만 주가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계속 내려가는 주식과 주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지수와 주가는 계속 내려가지 않죠. 무조건 반등은 시원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조금 더 힘내시고 열심히 복습하신다면 조만간 반등 나올 때 큰 수익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